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는데요.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보고 급등하는 섹터들 짚어볼 거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양호한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에서 발을 좀 빼면서 하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있을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들은 좀 어제부터 괜찮은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당장에 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좀 깊은 음봉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자세한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바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쪽에 대한 말씀 좀 드릴 건데, GM에서 전기차 생산에 대한 목표치를 좀 하향했다라는 이슈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어제도 방송 중에는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방송 마치고 나서 갑자기 시장이 급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 같은 내용이 푸틴 건강 악화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국채금리 5%에서 4%로 좀 낮춰지는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또 한동안 급하락을 했었던 부분도 있어서 어제는 좀 상승 마감으로 예상보다 좀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계속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 내용들도 좀 찾아봤는데, 푸틴 건강 악화설은 오보다, 아직 건강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돌았던 내용인데, 일단 거기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에서 전기차 생산량을 좀 목표치를 좀 낮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지금, 단가 자체가 또 낮아진다.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2차 전지 재고가 좀 남아들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현재 지금 0.8%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지수의 지금 낙폭을 계속 이끌고 있는 게 2차 전지고 반도체 업종은 그나마 양호한 실적 기대감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호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없다. 포스코도 실적 발표가 좀 나왔는데 발표가 나오더라도 지금 계속 시장이 앞으로의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 그거는 일단은 좀 안 좋은 내용들이니까 앞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낙폭 과대에 의해서 매수세를 좀 노리시는 분들도 조금은 좀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수를 좀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를 좀 보실 텐데 어제 좀 750선 자리를 또 지지를 하면서 750.32포인트에서 강하게 상승 마감했죠. 어제 이제 방송 중에서 말씀 좀 드렸을 텐데, 일단 낙폭이 좀 컸었던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봤었을 때 낙폭들이 좀 컸었던 구간들,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 그리고 또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구간, 또 하락 이후에 또 반등하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닥을 좀 잠깐 좀 지켜보시면, 한 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대부분 2번 정도의 바닥은 좀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바닥보다는 이제 2번 정도의 하락 이후에 2번 정도의 바닥, 그리고 하락 이후에 2번 정도의 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도 뭐 한번 하락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줬다고 해서 여기서 완전한 침바닥은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750선 정도의 하락에 대한 지지는 또 확인할 수 있다. 21선 자리 내려오고 있는데 21선 자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뭐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시 또 급락장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어제 급등에 따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또 호재 내용들이 또 없어진 것도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호재에 의해서 상승하기보다는 시장이 좀 하락에 대한 안정을 좀 해야 돼요. 국제 금리도 5% 이하대로 좀 다시 내려와 줘야 될 것 같고요. 11월에 또 FOMC가 있죠. FOMC 앞두고 나서 또 시장에 대한 또 분위기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뭐 급락만 안 나와도 다행이다. 이렇게 좀 보면서 시장이 좀 바닥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나마 반도체 업종에 의해서 좀 그나마 양호한 흐름 0.3%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차트적으로는 비슷해요. 아직 움직임 자체는 코스닥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긴 한데 아직 21선 자리 내려오고 있고 역시나 21선 자리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선 정도를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할 수 있는 만한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2,326포인트에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시장 상황에 의해서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이런 자리가 잘 지지해서 좀 버텨준다면 말씀드린 대로 급락 이후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낙폭을 제가 고점을 좀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냥 평균적으로 제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19% 정도 나왔거든요. 19% 정도의 하락이 좀 나왔으니까 반등이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10%에서 15% 정도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뭐 한 13%에서 15%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이 구간에서 한 850선 정도까지는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예측일 뿐이고요. 예측대로 좀 가는 게 또 시장대로 또 예측대로 안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반등은 좀 기다리는 건 맞다. 지금 여기서 뭐 주식을 좀 팔고 좀 떠나시기보다는 일단 보유하신 물량을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반등했었을 때 올라갈 만한 섹터라든지 업종 테마를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공략수로도 드렸지만 반도체 업종은 그래도 좀 좋다 해서 공략수로 좀 드리는 것도 있는데 일단 반도체 업종 좀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낙폭이 과대했던 2차전지 쪽은 보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업종이 좀 살아나면서 올라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하락을 멈췄다고 보기에는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챙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다만 이제 보유 중이신 물량들을 전량 손절하기보다는 갖고 계시면서 반등 시에 어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황을 좀 더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섹터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 중인 시그널들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데이터 공유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소식 속에 전반적으로 클라우드 관련된 섹터들 흐름이 좋습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시간 외로도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정부에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우선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이제 어제 시간 외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이제 솔트웨어, 나무기술, 포시에스가 좀 급등을 했었고, 오늘 흐름이 좀 좋았던 건 한싹도 오늘 좀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상한가를 좀 찍었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 클라우드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라고 좀 보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일단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구글이거든요. 알파벳. 근데 오늘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간 외로 6% 정도 좀 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예상치에 좀 못 미친다, 매출이 못 미친다라는 또 실망감의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전에 이 클라우드 관련주 쪽이 올라갔었던 거는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투자하겠다 이런 이슈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호재가 될 만한 내용과 악재가 될 만한 내용도 뭐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이 다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총들이 좀 낮습니다. 한삭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정도, 오늘 한 27% 상한가 찍고 좀 밀리는 모습이고, 솔트웨어도 오늘 좀 급등이 나다 1,900원 정도까지 찍었다가 좀 밀렸는데, 시총이 600억이에요. 나무기술은 800억, 포시에스는 800억. 그러니까 대부분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그냥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의해서 뭐 매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테마성으로 봐야 될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 투자를 하실 때 아무래도 시총이 좀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안정적이고요. 시총이 낮은 종목이라고 무조건 다 안 좋은 기업들은 아닌데 그만큼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를 하실 때는 이제 큰 비중보다는 좀 적은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좀 터져주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한삭도 좀 오늘 400억 정도 나왔고 솔트웨어도 한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왔던 적도 있고 이렇게 저점에서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두 번 정도의 더 시세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큰 비중으로 매매하시기는 좀 어렵다.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하루에도 좀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급등했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일단은 뭐 눌림목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좀 줄었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낫고요. 오늘은 이제 상승했었던 이슈 정도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 정부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급등하는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일단 고점 윗골에 달고 좀 내려오고 있어서 관심만 좀 가져주셨다가 또 이런 비슷한 내용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좀 한삭이 좀 대장주니까 한삭 정도 상한가 들어가는지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정부나 아마존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구글의 실적 발표가 좀 좋지 않게 잡히면서 시세를 좀 받지 못하는 경향이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9월에 신규 상장했던 우듬지팜이 이번 주 흐름이 좋습니다. 사우디의 스마트팜 계약 관련된 소식 속에서 오늘 상한가인데요. 스마트팜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이제 사우디의 이 스마트팜, 아무래도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팜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듬시팜 같은 경우는 9월달에 한번 사우디의 기업과 450억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어제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았죠. 음봉으로 좀 빠졌었는데, 뭐 오늘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스마트팜 수출에 대한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면서, 바로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대장주로서는 우듬지팜이 급등이 좀 나왔고요. 이후에 그린플러스, 그리고 국순당도 역시나 스마트팜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온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시총이 좀 낮아요. 우듬지팜 같은 경우는 뭐 2,000원대에서 지금 3,000원대로 올라왔는데 지금 1,3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빼면은 급등 나왔던 거 빼면 그 1,000억 이하의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린플러스도 900억. 그리고 국순당도 한 900억 정도. 그러니까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을 지금은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 게 쉽게 이 종목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테마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주들이 생각보다 좀 힘을 잘 못 써요. 예상치보다 좀 낮은 실적들이 좀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이 4분기의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만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뭐 장중에 일단 이거 시장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이야 뭐 따라갈 수 매매가 가능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급등하는 테마를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상한가에 마감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순간 슈팅 나왔다가 좀 다시 한번 또 제자리에 갖다 놓는 종목들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트레이딩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잘 기다렸다가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상승이 한번 나와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한번 나왔었구나라고 한번 좀 알고 계셨다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그럴 때 한번 좀 공략을 해 주셨다가 강하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전략 이렇게 미리 좀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전략을 하셔야 되지. 갑자기 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거래량 터지는 걸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고 체결됐을 때도 좀 바로 시세가 안 나오면은 빠져 나오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기도 말씀만 들으셔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하락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있는 내용들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은 좀 바닥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좀 현금 들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보유 종목들 그냥 들고 가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주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중은 한 30% 정도는 현금과 들고 계셔야 됩니다. 손절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제 매수하시는 전략. 그렇다고 좀 이렇게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바닥이 다져진다면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업종이나 테마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좀 어느 정도 만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오늘 우중집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아마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테마라서 내일 정도에서는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사우디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들은 좀 내일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등주 그린플러스 국순당도 이렇게 매매하기가 쉬운 종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등지팜이 내일 또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더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보유자 영역으로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요즘 시대에서 이 급등하는 섹터들에 대한 공략법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아니고서야 급등을 보인 이후에 따라가시는 경우에는 고점에서 좀 물릴 수 있다는 점 항상 좀 조심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 스마트팜 같은 이슈도 추가적인 이슈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만 더 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시그널도 잡아보겠습니다. 이 사우디 중동 리스크 이후로 이 10월부터 계속해서 이 방산주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자, 어제 일단 방산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시장이 좋았는데 방산주가 조정을 좀 받았던 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푸틴 건강 악화설 요게 이제 좀 컸던 것도 있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좀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없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었을 때 빅텍의 이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관련 이슈라든지 원유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끝나는 테마가 아니에요. 원유는 계속 또 상승할 수 있고 전쟁도 아직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한 번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줄면서
뭐 21선 자리라든지 이런 구간들은 뭐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런 자리에서 이제 눌림 자리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여기 뭐 5,000원 자리가 됐든 뭐 4,750원, 4,800원 이런 자리가 됐든 이런 자리에서 기다렸다 반등해서 올라올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낫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따라가면 고점에서 물리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 올라올지 몰라요. 차라리 이제 저점에 이렇게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언제든 한 번은 시세를 준다. 거래대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재상승을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타점을 좀 노리시는 게 좋으니까. 뭐, 이제, 특정했던 종목들 내가 한번 좀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산주 테마는 뭐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틴의 건강 악화설에 의해서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었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또 방산주 쪽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좀 눌렸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렸던 자리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또 안 좋아요. 시장이 또 하락했었을 때, 뭐 이런 방산 테마라든지, 오늘 또 식량 관련주 쪽도 약간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뭐 이렇다 할 만한 좀 이슈가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만한 뭐 악재나 호재가 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뭔가 좀 미국 시장에서 이렇다 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거나 시장에 좀 관심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저 노란 톡방에서 또 계속 공유해 드리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굳이 뭐 달려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장을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테마가 좀 올라갈지, 어떤 업종 올라갈지 천천히 좀 공략을 해 보시면서 오후장에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은 그래도 지금은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빅텍이 오늘 좀 대장주로 올라오고 있고 퍼스텍과 코치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확실히 대장주 움직임이 좋죠. 항상 매매하실 때는 대장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공략주를 또 어제 좀 드렸었는데 DIT 어제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신고가 자리 부분까지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나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이 종목도 일단 제가 두 번 공략을 했습니다. 한 번 공략을 한 게 아니고 두 번 공략을 했어요. 한 번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챙겨드렸고 역시나 좀 눌림목 자리 어제 또 시장이 좀 눌림목 이후에 좀 반등 줄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바로 또 추천을 드려서 뭐 이틀 만에 꽤 많은 수익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정보 좀 뚫고 일단 더 간다면은 수익은 더 나올 수 있는데 일단 DIT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어린이 그리고 HBM3 관련주 쪽으로 SK 하이닉스와 좀 관계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좀 다른 종목들도 좀 있었지만 좀 시총이 좀 낮고 이렇게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강한 시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 반등 시에도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공략했던 자리들을 좀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이 좀 나왔었다가 눌리는 종목이 좋다. 그리고 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걸 좀 공략하시는 게 좋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크긴 해요. 그런데 뭐 그게 낙폭이 크다고 무조건 또 공략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관련주 쪽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반도체 쪽 내일 내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뭐 인텔의 실적 발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도체 쪽을 공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후장 보고 또 괜찮은 종목 또 보이면은 노란톡에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종목들 보고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오전 방송에서 공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 오후장부터 강한 흐름 속에서 13%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5%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속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이거나 방산과 원유 관련된 섹터들 긴 흐름 속에서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24시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는 한때 그래도 지수가 빨간불을 켜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또 파란불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지 좀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참 시장이 어려워요. 어제 보면은 정말 다이나믹하게 급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진짜 어저께 제가 한 11시 경이죠? 10시 후반부터 해서 코스피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시원하게 오후장까지 해서 이게 분봉입니다. 반등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그닥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이제 어제 모습인데 정말 많이 올랐고요. 코스닥은 더 심한 모습이었죠. 코스닥 분봉 상황인데요. 10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시원하게 끝까지 말아 올려집니다. 자, 근데 오늘은 좀 빠져요. 0.7% 정도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다 할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양매도세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양매도세. 근데 최근에 기관들 계속적인 매도세 나와주고 있고 외인들도 3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적인 상황이 아직은 좀 상당히 좀 공백 흐름이기는 해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그 가자지구 쪽 얘기가 좀 떠오르는 듯한 것 같지만서도 사그라드는 분위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크게 번지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시장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상황은 바닥은 어제 확인되면서 밑골이 달려주면서 시장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눈치를 보는 듯한 여러 이제 외인들 기관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 추이를 유지하다가 좀 안정 추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 얘기가 좀 소멸되는 순간부터 해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는 순간부터요. 그래서 당장은 큰 움직임 기대하지 마시고 현 상황에서 조금 실적에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흐름을 좀 짚어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이 들어오는 지점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입니다. 증시가 바닥을 확인한 걸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은 아직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1,500억 원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매도 중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잡아보는 시장 바닥은 어디일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앞으로 어떤 업황들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힘들게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좀 맞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섹터들은 어디가 있을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시죠. 네, 이게 어제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좀 좋아지나 매수를 확 땡기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렇다 할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반등이 나왔지만서도 외인들은 매도세에 일관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에서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매수세가 잡혀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세였지만 오늘 다시 그 물량들을 뱉어내는 모습. 특히나 외인 같은 경우 코스닥에서 어제 900억대 순매수해서 현재 시간부로 1,200억대 순매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시장 상황을 조금 이렇다 할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보면은 코스피도 그러하지만 코스닥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조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살펴보자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솔 같은 경우 오늘 5% 이상, 거의 6%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참 말도 안 되는 하락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삼성 SCDI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신저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자면 역시나 에코프로 빼먹을 수가 없겠죠. 에코프로 라인들도 어제 밑골이 달려지면서 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 오늘 다 깨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또 최저점을 터치를 합니다. 22만 원짜리가 나와주는데요. 어제 저가보다 좀 낮은 모습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불안불안하게 가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트럼프 효과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공화당 효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지하는 2차 전지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크기 때문에 시장을 좀 많이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총이 많이 내려와 주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많이 빠지더라도 한 0.7%의 코스닥 하락 수준인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다른 종목들이 좀 커버를 잘 쳐주고 있지 않나 판단은 들어요. 근데 아직 수급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의 흐름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외인들의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나 아니면 유가의 상황에 따라서 매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이스라엘 쪽 이 중동 전쟁 이슈 자체가 소멸이 돼야 됩니다. 이 이슈가 좀 나와줘야지만 유가가 안정되고 내려올 거고요. 자연스럽게 외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국내 주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들의 시그널이 언제쯤 들어올지 한번 이 지수로서 체크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지수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줄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화장품 업종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공략주 중에 LG생활건강이 있습니다. 오늘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종들도 분석을 해주실까요? 오늘 보면은 이 화장품 업종 전반으로 굉장히 강해요. 하나씩 볼게요. 추천주이기도 했던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가 오늘도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6.5%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밀리는 듯 했지만서도 2.6%대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많이 죽어 있었던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아모레 G 오늘 6.8%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거의 7%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장품주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 자체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생활건강도 오늘 4%대 상승하고 있거든요. 3분기 실적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불구하고 시장에서 9월 달, 10월 초 내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주들에 대한 포인트, 실적 발표하는 시즌이 올라오면서요. 실적이 너무나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4분기도 좋은데 이 화장품주들 전반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년 실적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아집니다. 이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 구간 때는 주가 많이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약간 좀 과도기적 성향의 주가 차트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시장의 시기,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화장품 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카지노 관련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3분기 실적 좋아요. 4분기도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짧게는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마 LG생활건강도 지금 현재 구간대 45만 원대, 4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지만 현 구간대 자체가 아마도 앞으로의 몇 년치 상황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대가 될 거예요. 그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모레 G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요. 거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10월부터 바닥 확인됐고 올해 이제 다시 보자면 7월 달에 바닥 확인됐었어요. 이런 그림에서 다시 8월 달에 유커 이슈가 터지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시장의 영향으로 최근에 빠진 것이지 종목 자체의 본연의 실적 문제 때문에 빠진 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대로 역시나 하반기부터 완전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는데 내년 실적은 또 어마무시하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화장품주 전반으로 다 그래요. 주가가 방향을 잡고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보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자 현재 민주당에서는 미국 쪽에서는요. 민주당 미국은 중국과 굉장히 적을 둡니다. 그죠? 중국이랑. 근데 공화당은 또 다른 스탠스를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중국의 입지 자체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뭔가 다른 스탠스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개별주 영역에서의 화장품주들의 매력도가요. 계속 조금씩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콜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8월, 9월 조정 받았지만 다시 이 종목들이 10월 들어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추천들을 잘 가고 있는데 이 종목들도 전고점 넘어가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짧게 보지 마시고 부탁드릴 것은 큰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 차트를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주봉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크게 이전에 2015, 2016년도 때 45만 원대 흐름. 뭐 물론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자면은 한 8년 정도 사이에서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난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최근에 최저점의 실적을 거뒀던 시점부터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더 늘어나면서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내년은 어마무시하게 좋아진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 볼 때 그 바로 전 고점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30만 원 근처거든요. 여기까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네. 향후 몇 년을 봤을 때. 그래서 형 구간대에서 이전부터 해서 20만 원대, 30만 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이제 다시 기대해 볼 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몇 년을 들어서 볼 때도요. 아마 많이들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요 가격대일 거예요. 요 정도 가격대 될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선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가격까지도 순식간에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한번 시도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시도가 있었지만은 시장이 원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다시 회복을 하고 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15만 원 안착한 이후에 다시 20만 원대까지 가고 그다음 이 위의 자리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뻔히 보이는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아모레 퍼시픽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화장품주도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퍼질 거예요.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해서 4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오는 거 보시면은 예,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실 거고요. 주가가 정말 잘 가는 것을 내년에도 보실 수 있을 거니까 화장품 주들은 꼭 포트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씩은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하반기 내내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지난주에 공략했던 한국콜마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9%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략 이후로 계속 상승 중인 섹터가 이 화장품 관련 업종들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을 하시면 자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자체에서는 좀 발을 빼고 있는데 개별적인 종목에서는 담고 있는 그런 종목들 도 있거든요. 이번 주 이 기관이 러브콜을 가장 많이 보낸 순매수 1위 종목이 HPSP였습니다. 관련해서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 네, HPSP라고 아마 요즘 여기저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올 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종목 상황을 좀 보려고 살펴보고 가지고 나왔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무서울 정도로 많습니다. 네, 진짜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자면 기관의 매수세가 180만 주 현재 순매수 상황이고요. 외인들은 그렇다 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기관들이 그냥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황 자체도 보시면 상당히 최근에 한 달 동안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기관들이 싹 끌어올렸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가려는 그림 자체를 최근에 오늘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왜 올라가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실적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실적표 열어드릴게요. 우선은 하나씩 보죠. 자, 보시면 작년에 매출, 그 전에 그 전전 매출 20년부터 했을 때 살펴보시면요. 매출이요. 이런 식입니다. 20년도 매출이 600억대였다가 21년 900억대였다가 22년 1,500억대였는데요. 올해는 자연스럽게 2,000억이 넘어가는 그림이 또 나와줍니다. 이익 부분도요. 계속적으로 배로 증가하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정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 자체가 우선은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인데 이게 HB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수요 확대 때문에요. 매출 확대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거고요. 국내 대기업도 그와 관련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잘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뛰어가는 모습은 맞아요. 근데 하나 조금 보셔야 될 것은 이익 부분 대비해서 사실 시총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굉장히 큰 편이에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하지만 주가라는 게 이 실적과 비교해서 PER이 높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PER이라는 게 사실 낮으면 저평가라는 거지만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좀 받고 있는 게 기관들이
그냥 너도 나도 덤비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보셔야 될 게 1차적으로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미 뭐 전고점이긴 한데요. 이 자리죠. 고점 영역으로 현 체크해야 되는 자리들은 이 자리. 그러니까 한 38,000원대부터 해서 한 39,000원대 자리가 되겠는데 여기를 넘어가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너무 많이 샀어요. 네, 집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갑자기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온다면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기관들의 매도세는 어느 수준 보시면 되냐면 기관들이 매수 대응할 때 10만 주 이상씩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기관들이 10만 주 이상의 매도세가 나온다 싶으시면 그때는 우선은 수익 중이시라면은 일부 덜어내는 전략은 맞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늘도 우선 순매수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외인들도 부랴부랴 매수를 좀 땡기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쉽게 갑자기 꼬꾸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현재 매수는 아닌 것 같지만 접근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 매도세가 안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하반기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내년은 또 어마무시하게 더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좀 장투하는 종목으로 해서 조정 나올 때마다 대응을 하신다면은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오늘 또 가지고 나왔네요. 네, HPSP 관련해서는 기관과 10만 주라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를 잡아주셨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괜찮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소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3일, 2주 전이었죠. 경영권 분쟁 이슈를 처음 이렇게 자세하게 다뤄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더니 오늘은 또 20%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흐름이 좀 이어갈까요? 예, 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르기 시작한 날부터 딱 체크를 해드렸어요.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였었던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데 렌탈과의 이 지분 차이가 2% 수준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누군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대응을 하지 않을까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는 일이 발생합니다. 박재욱 대표님이 9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장내 매수를 합니다. 주식을 사버렸어요. 지분을 1.98% 공시를 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냐면 일이 좀 터지는 건가? 진짜 경영권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요. 주가가 오늘 굉장히 펌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으로 따져보자면 우선은 현 구간대에서 매물벽 두꺼운 자리가 발생하는 게 이 구간대 2만 원대 바로 아래 18,000원부터 해서 2만 원 사이 구간이 좀 두껍긴 한데요. 근데 분위기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쉽게 꺾일 가능성은 낮아요. 물론 이 종목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2주 전부터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안 되고 우선 당장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황을 보시다가 갑자기 훅 꺾여 내려가거나 할 때는 그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지분을 매수한 거죠. 롯데렌탈 측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우선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한 번 더 제가 가지고 나와봤네요. 네,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이슈들과 이 종목들 분석을 해봤고 자세한 분석도 이어가고 싶으신다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남겨주시면 분석도 또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시그널 이슈로서 앞으로 화장품 업종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가 있을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추천주는 아모레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다른 것보다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전체 차트에서 작년 10월 달에 바닥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온 자리가 올해 요때 한 7월, 6월 요때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다시 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3번 바닥을 체크하면서 주가가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 성장 주요한데 내년 성장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닥으로서도 반등을 하는데요. 전고점까지 우선 가뿐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눈여겨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짧게나마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도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조금만 시장이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면서 수급 이슈를 같이 받는다면은 그 위에 고점인 4만 원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수급 상황이 아직 깔끔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해서 우선은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하는 게 눈에 들어와 주거든요. 외인은 꾸준하게 매수 중이었고요. 그래서 매도였던 기관들이 드디어 매수로 돌아서는 듯한 모습을 오늘 최근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큰 걱정보단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보고 대응하자. 다만 이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 노리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해서 조정 대응하시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1차적으로 35,000원 노려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호실적을 시작으로 상승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차트적으로도 3중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오후장까지 20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남겨주실까요? 네, 시장이 오늘은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 답답한 부분은 2차 전지주들이 원체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회복을 했으면 좀 바람인데 많이 답답한 것은요. LG 엔솔 같은 경우나 삼성 SDI가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야 싶은 겁니다. 엔솔 같은 경우 보자면 500주 수주 잔고가 있다고 나는데 이게 이렇게 빠지나? 시세도 좋은데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요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도 좀 주가가 빠지는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회복이 있을 거니까 좀 반등을 기다려보신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상으로 외인과 기관들의 좀 매수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외인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단기간으로 투자 전략상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지금 지수 흐름이 좋지 않게 잡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별로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히려 담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세우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자세한 시황에 대한 분석부터 해서 시그널 이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시장 바라보시는 눈을 좀 더 키워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대응을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오늘의 핵심 이슈들 짚어보시죠. 오늘의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는 클라우드 관련주들 짚어봤고요. 스마트팜 관련주, 방산주 관련주들 짚어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방산주들과 원유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흐름이 잡힐 수가 있지만 클라우드와 스마트팜은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후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의 매도 속에서 다시금 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지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께서는 공략주로 아모레주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화장품 업종들이 앞으로 성장을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